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어 오늘 14주째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수업은 마지막 수업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오늘은 숙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공부하는 기사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말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지난번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는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어, 혹시 문제가 있으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항상 핸드폰으로 하셔야 돼요. 숙제 내는 그 이메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숙제 내는 이메일에는 제가 숙제를 체크할 때만 보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하셔야지 신속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21년 6월 10날입니다. 6월 10날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오후 6시 10분부터입니다. 6시 10분부터 7시 25분까지 75분간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그 대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 미리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그 건물로 진입할 때에 여러분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그 건물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학생증이 없으면 6시 이후거든요. 6시 이후 이전에는 직원 선생님들이 현관 앞에 인문대 현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직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문대에 진입할 수 있지만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시큐리티 그 조그만 탭이 있거든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학생증을 찍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클리어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조금 그 여유를 가지고 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인문대 4층입니다. 456과 460 두 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강의실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는 강의실 앞에다 제가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를 따르시면 되고요. 바로 옆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항상 그 문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요. 시험 범위는 기사 1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모두 13개예요. 8주차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13개의 기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 방식은 90%는 각 기사에서 서너 줄 정도 문장을 발췌합니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사전과 번역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귀가 아프네. 자, 그 다음에 10%는 새로운 짧은 기사를 줘요. 긴 기사가 아니고요. 짧은 기사를 주니까 그 기사를 늘 하듯이 우리말로 내가 문제를 줘요. 그러면 대체로 요약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듯이 우리말로 답을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늘 하듯이 영어로 답하면 돼요. 이전까지 강의를 통해서 훈련하고 향상시킨 그 실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기사들을 한 번씩 해석해 보세요. 철저하게 이해할 때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어들도 모두 외워야 되겠죠. 예, 시험 중에 사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Why the Lab Leak Theory Matters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딱 봐도
코비드 19에 대한 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 팬데믹은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많은 주요 미국의 언론이 공화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좌파의 그 메인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이 이런 일간지들이 거의 다 이제 그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런 일간지들이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을 모두 다 음모론이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지금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두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각 다른 분들이 보냈는데 똑같은 뉴스를 저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연합뉴스에서 나온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 팬데믹이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들이 국제 저널에 곧 실릴 예정이다라고 하는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뉴스였죠. 그것을 보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 로스 두닷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랩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이론이 트럼프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메인 뉴스 미디어 비평에서 이것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음모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옴으로써 이 이론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글을 이 로스 두댓이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썼지? 라고 보니까 이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그동안 트럼프의 음모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것을 대체로 부정해 왔거든요. 부정해 왔던 것을 이제 다시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장이 완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말로 요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요약을 한번 보고 이 기사를 읽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려운 기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회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뭐 이번에는 뭐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꽤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제가 읽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읽고 요약을 했어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읽고 하면 여러분들이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기사고요. 보통 내가 여기다가 질문을 썼죠. 근데 질문을 쓰던 자리에 제가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말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로스 두댓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인가? 내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우리말로 묻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말로 한번 이 주장이 뭔지를 파악해봐라 라고 질문을 냈었을 수도 있는데 기사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길죠. 자, 로스 두댓의 주장은 무엇인가? 로스 두댓은 두댓 발음이 이렇게 돼요. 2017년 롱배츠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bet라고 하는 것은 내기예요. 내기. bet. 어, 이런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웹사이트에서 벌어진 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틴 리즈라고 하는 사람과 스티븐 핑커. 스티븐 핑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그 심리학, 언어학 뭐 이런 쪽 그 저기 학자예요. 하버드 교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스티븐 핑커의 내기, 그러니까 이런 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기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리즈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예요. 인류가 묵시론적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내기를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핑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류의 장밋빛 미래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긍정론자예요. 이 두 사람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리즈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6개월 동안 한 가지 사건으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바이오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이게 2017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거는 2020년, 2019년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이런 예견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재밌죠? 그죠? 2021년 5월 31일,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5월 31일 현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더니 약 1억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3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50명을 사망하게 만든 코비드 19을 보면 리즈의 예견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핑커의 장밋빛 미래에다가 400불을 걸었어요. 근데 아직 누가 이겼는지는 정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예언이 크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한 100만 불 정도 걸었다면 자신이 있었을 텐데 꼭 그런 거 400불 정도 걸었으니까 딱히 이제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어쨌거나 리즈의 예언대로 이번 코비드가 인류의 멸망이라는 묵시록적 종말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베팅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자, 이 베팅으로 시작해서 드댓, 이 저자는 코비드 19이 과연 우한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인지 질문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단순히 미디어 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 비평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함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코비드 19이 정말 우한 실험실에서 새어 나온 것인지 그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완곡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옛날에 음모론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 뉴욕타임스의 전반적인 논조가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반대하는 주장을 다시금 뉴욕타임스에서 펼치고 있는 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모순되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미디어 비평가인 체이트와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제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우파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 주장을 철저하게 거부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논쟁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미디어의 편향성, 그러니까 이것이 미디어가 좌파니까 우파 쪽에서 나온 이 우한 실험실에서 이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의 편향성에 대한 비평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냥 이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말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논쟁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미디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 이 문제만을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드댓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모르니까 그거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고 미디어 비평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드댓은 이건 단순히 미디어 비평의 문제가 아니고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급력성을 갖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연구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든가, 이 안전장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뭔가 레커닝, 계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야지 정치적인 레커닝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후브리스, 오만함과 최신 과학 연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산을 할 때는 핑커처럼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도 안 될 것이며 리즈처럼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그냥 실수로 팬데믹이 벌어졌다고 말해버리면 어떠한 성찰도 소용이 없고 그냥 기술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술, 야 이거 이런 위험한 욕을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연구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두운 면만 강조하게 되니까 기술 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혜택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일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한해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라면 성찰을 해보는 것, 계산이죠. 계산을 해보는 것이 쓸모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왜 랩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왜 matters, 왜 중요한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야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제대로 득과 실을 레커닝,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득과 실을 제대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술적인 침체로 가거나 침체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득이고 기술적인 어떤 실험을 하게 될 때 어떤 면에서 득이 되고 어떤 면에서 실이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이 우한 실험실에서 정말 새어나간 게 맞는지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금 목이 이상하게 여기가 너무 아프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